안녕하세요. 뉴파인 성동고등관 한대부고 팀장 차수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한대부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3월에 입학하기 전에 한대부고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된 상태로 입학을 돕고 싶어서 준비한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뉴파인 성동고등관에서 공부하는 선배들이 어떻게 성적을 받고 있는지랑 이제 선배들이 알려줄 법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토대로 뉴파인 성동고등관에서는 한대부고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관리받았는지 살짝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을 텐데 좀 효과적인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얼리버드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겨울학기 수학 정규 특강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타 과목, 과학, 국어,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동고등관에서 공부하는 한대부고 선배들의 성적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대부고에서 전교 10등 이내에 들고 수학 1, 2등급 받는 친구들 중에서 한 40%가 저희 재원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따로 해서 한 40%의 인원들이 지금 현재 재원생이고 꼭 이렇게 1, 2등급 받지 않더라도 이제 좀 초반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막 5등급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뉴파인 학원으로 오면서 대폭 등급이 올라가는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대부고 친구들이 뉴파인 성동고등관에서 조금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황금 돼지띠 인원들 때문에 이번에 한대부고 경쟁률이 역대급이었죠. 그래서 지금 458명 중에서 308명만 합격한 상태인데 실은 이 308명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우리 예비 고1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것보다 우리 학교의 특징을 미리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예비 고1 학생들도 절대 이 귀중한 겨울방학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한대부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한대부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반배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될지가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뭐 면담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하든 이런 식으로 뭐 정보,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문제집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대부고의 부교재는 그 수학의 바이블 유형서 밥입니다. 근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막 다루거나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과제로 내주시고 공통적인 질문만 받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연계율은 다소 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막 너무 어려운 문항을 변형해서 낸다거나 그런 연계율보다는 좀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근데 문제들끼리 합쳐서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교재는 여러분들이 2번, 3번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린트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프린트가 좀 뭐 출처들은 좀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문제집이 여기구나, 여기 출판사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대부고 친구들 자료를 만들 때 그 교재들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학교 수업에 반영된 자료들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은 여기 프린트에는 변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예 독창적인 문제가 뭐 만들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변형 문제. 근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함정에 빠질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런 함정 문제들을 주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하시는 프린트에도 반영이 됐지만 시험과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시험 문제를 연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있어요. 교과서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수업만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에 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주시는 분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선생님별 특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에 반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을지 정확해지면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지 자체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다루는 시험 내신 대비 교재가 저희 전통적인 내신 대비 교재 부스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재 밥에서 저희가 좀 주요 문항을 추려서 그 문항에 대한 유사 변형 문항을 실어놓는 마니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여기 단답형 4번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교재 유사유형이거든요. 유사유형 저희가 뽑아놓은 문제들에서 숫자만 바뀐 상태로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객관식 12번도 다소 고난도 문항에 포함되는 문제인데 이게 부스터 교재입니다. 부스터 교재에서 마찬가지로 숫자만 바뀐 상태로 출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분석표를 저희가 같이 실어놨는데, 실은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익숙할 수 있었다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등급 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1등급 컷이다 하면은 바로 감이 오실 텐데 혹시나 고교 내신 산출에 대해서 조금 적응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는 달리 점수 문제가 아니라 등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 인원의 한 4%에 해당하는 등수 이내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대보고 인원수로는 13등까지가 1등급이고 전교 13등까지 이게 과목마다 다 13등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34등, 5등까지가 2등급 컷입니다. 그래서 이제 2등급 받으려면은 35등 이내에 들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1등급 컷이 87.8이다라고 하면은 13등의 점수가 87.8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87.9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12등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등급 컷이 87.8, 13등이 87.8이란 말은 보통 고난도 문항이 12번이랑 단답형 5번 정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 문제 다 틀리게 되면은 한 10점 정도가 감점이 됩니다. 이제 뭐 9점, 8점 이 정도 이제 감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사소한 계산 실수라든가 서술형에서 조금 점수를 깎인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1등급 컷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이도 문항을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실수하지 않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올해 특히나 더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실은 고난도 문항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극상위권의 고난도 문제가 12번 단답형 5번이야 이러면 그냥 그거 제끼고 풀면 되는데 11번, 12번 비슷하게 시간 걸리는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마찬가지로 단답형 5번도 딱 단답형 5번만 어려운 게 아니라 3번부터 막 시간이 걸리게끔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시간 분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등급 컷은 더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난이도에 비해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객관식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가고 그 다음에 단답형을 가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쓰면 부분 점수,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이나 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풀었던 과정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도 등급 컷으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낮죠. 13등의 점수가 73.3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놀랐죠. 이제 뭐 중학교에서 막 평균 100이었던 친구들, 뭐 0점 몇 프로 졸업생들 이런 선배들이 처음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는데 막 76점, 81점 이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난이도를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거는 등급 컷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기다려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됐죠. 그래서 1등급 컷이 73.3 되면서 그 76, 81점으로 막 엄청나게 울고 막 그랬던 선배들이 다 1등급을 다행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극상의 난이도는 없지만 그러니까 상난이도, 고난도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접해봤던 문제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보다는 정해진 시간 50분 내에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친구들이 더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은 정말 선천적인 수학적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봤던 문제들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거라면 그거는 반복과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은 한대보고 수학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3개년 정도는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때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웠나요,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2020년도 언제죠? 그 코로나가 엄청 시작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만 2달이 됐어요. 시험이 밀리면서. 근데 수상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한 친구들이 7, 8번씩은 돌리고 오기 때문에 이제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대비 기간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좀 치열하게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마냥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시기적 변수가 있어서 등급컷이 높았고 보통은 73점, 근데 이때도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했고요. 보통은 한 82점에서 8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급컷이. 근데 1학기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수상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2021년도를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한대보고 수학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난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능숙한 풀이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반복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엉덩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유형을 내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난 다음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바바바박 풀 수 있는지 그것 또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엉덩이 힘을 많이 길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대보고 상위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3가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은 저는 요 3가지를 뽑고 싶어요. 일단 본인의 전투력, 이제 자기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고 잘하는 과목은 뭔지, 그 다음에 좀 내가 스케줄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본인의 전투력과 그 다음에 이 한대보고가 비교과에서 절대 자유로운 학교가 아닙니다. 비교과에서 자유로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교과와 교과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빠른 진도로 뭔가 더 많은 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적당한 진도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유형에 대한 시간 내에 풀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 이런 숙련도를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본인에게 맞는 맞춤 자료들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몰랐던 유형, 아니면 내가 틀렸던 유형에 대한 분석,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한 유사문항 이런 부분들이 실은 한대보고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하는 학습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3월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 방학에는 정말 이제 본인의 스케줄링, 본인의 좀 잘하는 과목이랑 못하는 과목이랑 구분해서 시간 분배 적절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본인의 공부를 챙길 수 있는 힘. 근데 본인의 공부라고 하는 게 실은 막 무조건 잠을 줄여서 더 추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듣고 있는 수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제를 그냥 문제집 외우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공부가 될 수 있게끔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본인의 오답이라든가 이런 개별 맞춤을 챙겨줄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요 정도 3가지를 포인트로 겨울방학을 좀 효과적으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동고등관에서 이제 한대부고 선배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지 살짝 살펴보면은 실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학기 중에는 3, 4, 5, 6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내신 집중 기간입니다. 다른 선행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내신 집중에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의 차이점입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무조건 수상에 주력해 주셔야 돼요. 수상은 기본으로 주력해 주셔야 되고 하지만 그러기엔 겨울방학이 길기도 하고 굉장히 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행을 그러니까 진도 과정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개별 이제 진도에 맞춰서. 대신에 이제 적게는 최소 한 과목에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진도를 빼놓은 사람이라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1.5 과목까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을 주력적으로 진도를 나가되 수하에서 핵심 유형만 같이 복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원을 주력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투에 대한 개념만 먼저 같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최대 1.5 과목까지는 선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신 기간에 연속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력해야 되는 건 당연히 수하 과정이고요. 다만 내가 수하가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은 수원은 양이 많아서 한 과목을 다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원을 잘 돼 있으면 한 과목 복습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이제 지로3 함수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수열 파트 나눠서 0.5 과목이라도 선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좀 비율을 보시면 뭐 6대4 정도 선행과 그게 6대4 정도 아니면은 7대3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비 고의가 되면은 이제 수원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랑 기하를 같이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원에 주력하는 건 맞고 기하는 방학 때 하거나 학기 중 내신 대비 기간에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원 과정을 주력적으로 하되 수투에 대한 내용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은데 실은 이 수투에 대한 내용이 수험보다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이게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투에 대한 적응도를 겨울방학 때 높여놓고 여름방학에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미적분의 미분편까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편까지는 조금 해놔야 예비 고3 시절에 좀 편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겨울방학에는 선행을 무조건 1에서 1.5 정도 진행하되 1학기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 여름방학은 너무 짧기 때문에 내신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수하 또는 수투 이렇게 내신 대비 기간으로 생각을 할 것. 대신에 조금 더 선행이 가능하다면 0.5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들이 공부할 때만 공부하면 실력은 오를 수 있지만 등급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이제 공부를 하니까 실력은 오르겠지만 남들도 다 같이 하는 시기에 하면은 등수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쉴 수 있는 타이밍에, 쉴 수도 있는 타이밍에 내가 열심히 해야 등수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꼭 좀 효율적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효율적인 겨울방학을 위해 저희 성동고등관 뉴파인 학원에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얼리버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팀장님들과 1대1로 스케줄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아침부터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학원 스터디 카페에 자리를 맡으려면 휴대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 요소가 없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아이들이 너무 학습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 저희가 와이파이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강을 들어야 되면 패드에 미리 다운받아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방해 요소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놓고 스케줄대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우리 상담해 주셨던 선생님들한테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사진을 보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 놓은 이 사진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찍어 보낸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출결 점수라던가
우리 플래너라던가 아니면 공부한 사진 찍어 보낸 양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화를 시켜서 우수하게 마무리한 친구들한테 상금과 상품을 제공했죠. 그래서 이게 예시 시간표긴 한데 요거는 조금 부정확하기는 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개별 시간표 자기 주도해 이렇게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뭐 하고 무슨 문제집을 어디까지 끝내고 이런 거를 다 계획을 같이 개별적으로 목표를 짜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살짝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해라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의 뭐 머리,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뭐 좋은 수업,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요거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얼리버드 프로그램의 가장 강점은 네,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얘기, 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랑 상담한 결과의 어떤 계획표인데, 자, 학원 일정 따로 잡아놓고 이제 그에 대한 과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복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짜임새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인강 들을 시간이랑 시간 측정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때는 여름방학이죠. 본인이 방학 때 해야 되는 양들을 적어서 제가 이제 종료 후에 다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지.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수행률이 좋은 편이었고, 실은 이 친구한테서 내가 정말 얼리버드 프로그램이 이런 강점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실은 계획을 이렇게 많이 달성한 것도 처음이다. 이것도 중요 포인트긴 하지만 제가 느꼈던 중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달성률이 좋은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365일 동안 정말 빡세게 착실하게 살기는 힘들잖아요. 대신에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무언가를 해내면 실은 그 기억으로 다음 프로젝트든 뭐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느껴준 것 같아서 이 친구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했던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보다 더 많이 했던 친구를 기준으로 이 정도 양을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공부량 자체가 수치화, 데이터화가 되면서 오히려 제가 아까부터 말하는 전투력이죠. 본인의 학습 전투력에 대한 데이터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얼리버드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느낀 것도 많고 가져가는 것도 많은 프로그램이라 예비 고1 친구들도 저희가 개강을 시작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대부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교시에는 수상 내신 프로그램 해가지고 5시에서 7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T 점수와 이제 입반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반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조금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SCLA나 자사 A1반 같은 경우에는 수상뿐만 아니라 순율조합 부분, 수하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들은 이제 수상 중심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교시에 내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2교시부터는 이제 진도 프로그램이 되는데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이때는 같은 자사 A1반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 서로 과정이 다르면 2교시 수업은 서로 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이 수투까지 돼 있는 친구들은 수투와 수원 같이 하는 반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자사 A1반 친구라도 좀 진도 과정이 아직 많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수하에서 개념 심화로만 수하를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학생들의 진도 과정에 따른 반편성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실질적으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반 상담 시에 같이 논의를 해서 반배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게 3월 개강 후에 한대부고반은 월금반 주 2회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 3회 수업이 진행되는 겨울방학 학기에는 월수금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월수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화목토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화목토에서 수업 이제 비슷한 레벨의 편성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대부고 친구들이 웬만하면 월수금반에 모여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월수금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스케줄이 안 될 경우에는 입반 상담 시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은 이제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수상 과정과 이제 본인에게 맞는 진도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하나에 더 특강을 들어서 진도를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번에 겨울방학 자체에서 정말 내가 뭔가 추가로 하고 싶다 하면은 수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확통 이런 식으로 추가로 이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 과정이 충분치 못한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윈터 같은 경우에는 수상 중점적으로 하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수상 공부가 끝난 후에 이제 진도 과정 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운 과정 복습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뭐 과제, 필수 문제풀이 등을 하고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습이 아니라 이제 관리감독 선생님께서 같이 봐주시고 질문 받아주시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업은 좀 아예 그날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귀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만약에 진도 과정이 부족해서 수화랑 수원을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수금에는 함수 파트, 수하의 함수와 수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파트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논리성 위주로 진행되는 집합명제 경우의 수, 수열 파트도 한꺼번에 묶어서 화목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험 대비 관련된 특강입니다. 주말 특강인데 중간고사 유형에 관련된 문제와 그 특강과 도형의 방정식, 이게 이제 기말 파트, 1학기 기말 파트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 원의 방정식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기말 합산 등급까지 좀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번 방학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국어,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저희 뉴파인 성동고등관 과학과 역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50%에 가까운 친구들이 지금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들이 거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반과 이제 원과목 개념반 이렇게 저희가 개설이 되는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반, 그 다음에 뭐 그냥 한대보고 통합과학반, 자사고 통합과학반 이렇게 나눠져서 토요일 개강반, 그 다음에 일요일 개강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12월 18일이겠죠. 일요일 개강반, 그 다음에 21일 개강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거고, 이 통합과학 S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성적은 상관없이 입반 테스트와 과학 부원장님 상담을 해야 입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과학과에서 매주 시험 보고 그 매주 시험에 대한 결과, 과제물에 대한 결과를 학부모님과 계속 문자 발송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 개념반 역시 좀 물리나 화학이 아이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하고 싶다, 예습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물리원 개념반, 화학원 개념반 개설되어 있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학 부원장님, 송창환 부원장님이랑 논의 후에 입반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문의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과학과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과목입니다. 국어 과목도 이제 저희 심진호 소장님께서 한대부고를 전문으로 맡아주고 계신데, 저희 파란 국어에서 특별교재로 청출어람해서 요 교재로 진도도 나가고, 무엇보다 지금 한대부고만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수업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한대부고에서 진행되는 뭐 부교재, 그 부교재 지문 분석 스타일을 정말 한대국어랑 잘 맞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올해 국어에서도 되게 고득점자가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대국어 특화된 수업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어입니다. 영어 프로그램 또한 준비되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개강이라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대보고 내신 실제 기출문제 대비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완벽 대비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하니까 커리큘럼 잘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고등학교 배정이 되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한대보고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한대보고에 입학하기 전에 조금 더 적응된 상태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뉴파인 성동고등관에서 예비고1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같이 도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수험생 생활을 한대보고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에 꼭 알차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맨 앞 페이지에 있었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이번 설명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뉴파인 성동고등관에서 한대보고 최상위권은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